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지 담아 6월 11일에 인사드립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몰락을 할 때는 한순간에 훅 가죠.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끝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1년여 동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또는 뭐 정치적 위기에 다 휘말렸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리스크를 겪고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대장동 사건이 이낙연 후보와의 이 경선 때 터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 방에 훅 가지는 않고 계속 기사 회생을 해왔습니다.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도 또 곧바로 지방선거 때 열린 그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방탄복을 입었고, 또 당 대표에 출마해서 지금 당권을 장악을 함으로 해서 이 친위 부대가 지금 생겼죠. 그렇게 계속 그 정치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이 연속되면서 아마 결정타를 곧 맞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결정타가 몇 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서서히 무너진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역순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만 해도 이 정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한 언론이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문제를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어떤 보도였냐면은,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의 자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재명 대표가 또 이것을 덜컥 받았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워낙 다급하니까 이런 국민의힘 아니면 윤석열 정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다 쟁점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상황이죠. 자, 그래서 김기현 대표 아들 문제가 보도가 되니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덜컥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그 보도 기사를 같이 링크를 하고 나서, 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 회사라고 하니까는 김남국의 코인의 효과 연결시켜서, 자, 김기현 그 국민의힘 대표 아들도 이 코인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표가 먼저 나서서 민주당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 김기현 이 대표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블록체인 회사에 다니는 것이고 주식은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해명을 쭉 하고 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재명 대표 아들의 상습, 도박, 성매매 의혹 사실이냐. 자, 대선 때 이것이 문제가 불거졌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 아들은 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재명이 그때 다급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인은 같이 사니까는 같이 생활을 하니까는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생활을 하니까는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들은 결혼해서 출가를 하고 하면은 남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 아들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단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 아들은 남이냐, 이 성매매 의혹, 상습 도박 의혹에 쌓여있는 그 아들 문제를 거론한 것이죠. 자, 이렇게 대치기를 당했는데,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또 다른 그 측면에서 대치기를 당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바로 이동관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실이 있는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 폭력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또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대표가 지금 여권 안에서 일어나는 뭐든지 이 이슈를 막 시키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이동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이면은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지금 맡고 있는 대외협력특보 그 자리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또 본인이 최전방에 썼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반전이 일어나서 일종의 대치기를 또 당했는데, 아들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재명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오늘 그 학교 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니, 내가 지금 피해자로 간주되는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미 그 가해자로 지목된 이동관 특보의 아들과 다 화해를 했고, 지금도 서로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학도 원치 않았다. 그리고 이 진술서라는 것이 나왔는데, 진술서가 한참 지나가지고, 이 쓰는 과정에서 좀 가장된 것도 있고,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명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그 피해자로 지목된.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일단락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이것 가지고, 아들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다가, 의혹을 본인이 앞장서서 제기를 했다가, 오히려 지금은 이 반전이 일어나서 또 대치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최근 것만 해도, 이 중국, 싱하이밍 대사 그 집에 가서, 관저에 가서 판을 깔아줬죠. 싱하이밍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그 내정 간섭을 하는 그 판을 깔아주고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해서 굴욕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을 정도로, 싱하이밍에게 이용당한, 지금 역풍이 상당히 크게 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이 이 후쿠시마 정유수 문제를 쟁점화 시켜서 본인의 탈출구를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국 대사 관저까지 간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 정부를 협박하는데 판을 깔아줬다가 지금 굴욕을 맛봤다, 굴욕당했다, 그런 비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래경 혁신위원장 또 9시간 만에 낙마하는 그 파동도 있었죠. 심지어 이것을 놓고는 이재명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이건 사법 리스크도 사법 리스크지만 리더십 리스크 아니냐,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말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경 파문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전에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은 김남국, 본인의 이재명의 신복 김남국 코인 스캔들, 일종의 김남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본인이 대선 때 신복이라고 해서 수행실장도 시키고 온라인 소통 단장 막 시켰는데, 그 대선에는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코인, 본인의 이제 축제를 위한 이 코인 그 거래만 계속 하고 있었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김남국 코인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그 코인 거래를 이용해서 대선 자금,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 세탁이 됐느냐, 그 문제도 지금 아직 그 해결이 되지 않고 의혹이 제기가 돼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그 돈 세탁 의혹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신복 김남국이 이재명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이재명이 계속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송영길 돈봉투도 빼놓을 수 없죠. 송영길 돈봉투로 지금 당이 풍지박산 날 지경인데, 내일 그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 돈을 전달한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돈 전달한 사람에 이어서 돈 받은 사람들 지금 20명 이상이 지금 특정이 되고 있다고 하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자, 그 사람들이 또 줄소환되는 이 상황이 지금 서서히 이재명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아마 내일 결정적인 그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앞서서 내일 오전 10시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참 다룰 내용이 많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청래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임위원장 그 자리를 놓고 자기들끼리 민주당 안에서 막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들 내부 문제라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자, 지금 민주당 비명계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이래경 혁신이 파동 9시간 만에 낙마를 한 이것을 놓고 비명계에서 인선 과정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완전히 깜깜이 인선, 당 지도부를 패싱하고 혁신위원장을 한다면서
비선을 활용을 해서 사람을 데려왔다가 어떻게 보면 그 큰 망신을 당한, 자, 그런 일들에 대한 의원들의 이재명에 대한 공격, 그것이 과연 내일 얼마나 크게 있을 것인가. 지금 벼르는 의원들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내일은 한마디 하겠다. 그리고 또 그동안 침묵을 하던 사람들도 뭐 홍영표를 비롯해서 중진급들도 내일은 문제를 제기하겠다. 고 이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재명에 대한 불신임, 아니면 사퇴 요구, 이런 것이 빗발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되는데 두 사람 윤관석, 이승만에 대해서 내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때 이 노웅래 때 뭐 돈봉투 바사락거리는 소리 이런 걸로 체포동의안 이유서를 설명을 했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도 이 휴대폰 그 영업사원에 비유를 하면서 이재명을 몰아붙였죠. 내일도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것이 이정근 녹음 파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녹음 파일 내용을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내일 한동훈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기도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 민주당 의원 두 사람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됩니다. 자기 사람 챙기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웅래는 개인 비리죠.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 그런데 지금 윤관석, 이승만 이 두 사람은 자기들 일입니다. 21대 국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돈봉투를 주고받은 일이죠. 민주당 안에서. 내일 민주당의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데 표결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윤관석, 이승만에게 돈을 받은 사람도 표결을 합니다. 윤관석에게 직접 돈을 받은 걸로 지금 검찰이 특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표결을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키면은 여론이 들끓겠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고 그것은 이재명에게 또 치명타가 됩니다. 만약에 가결시켜버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지도부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현역 국회의원 2명이 가결이 돼서 구속까지 가는 순간까지 가면은 당 내부 문제로, 그러면 또 이재명 그 경우에도 지도부 전체가 역풍을 맞게 되고 그 이어서 돈 받은 의원들이 또 줄줄이 소환이 되면은 지도부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내일 상당한 변곡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 순차적으로 무너지면서 버텨왔는데 과연 내일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내일 그럭저럭 지나간다고 해도, 그리고 또 후폭풍이 막 불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이 귀국합니다. 이달 말에 24일인 거예요. 이낙연이 귀국을 하면은 이재명의 대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 상황에서 당이 이낙연이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이낙연 비대위 체제가 무혈 입성을 할 가능성도 있고, 끝까지 이재명 쪽에서 몇 명, 7인에 이런 사람들이 버티면은 당이 거의 분열돼서 쪼개질 그 가능성까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사안이면은 이제 그 이재명의 무너지는 소리가 거의 바닥까지 다 들리고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자, 거기서도 이재명은 끝까지 버티겠죠. 옥중 공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오늘 또 이재명이 정말 경계해야 될 이재명 입장에서 아주 난관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국 씨가 사실상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조국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에 문재인을 만나고 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자, 이거는 사실상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전주에 출마할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이야기한 건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있고 뭐 2심도 지금 곧 선고가 나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계속 출마는 할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옥중 구속돼도, 그러니까는 그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 돼도 옥중 출마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상황인데 이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이재명이 그때까지 당권을 가지고 당의 선거를 지휘한다고 하면은 지금 10개월 남았습니다. 이재명에게 엄청난 악재로 등장을 합니다. 조국이. 이거는 뭐 보나마나죠. 지금 사실상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가 쭉 이어져서 진보 정권이 10년을 가지를 못하고 5년 만에 무너졌고, 이재명이 그래서 대권에 실패를 했죠.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조국의 강이 다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악재인데, 특히 지금 조국의 출마 명분을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본인이 출마를 하면은 그 출마 명분을 문재인 정부 명예회복, 이것을 가지고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은 본인이 민주당을 지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문재인 정부 명예회복 이렇게 해서 출마를 하고 하면은 또 거기에 또 지지자들, 친문 지지자들이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그쪽에 쏠리고 하면은 이재명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공천 과정에서 조국을 공천하는지 여부를 놓고 또 당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친문 또 친명의 충돌, 이거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놓여있는 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자기 딴에는 이 어려움을 다 겪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총선을 앞두고 조국 변수에 의해서 상당히 역풍을, 엄청난 악재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 조국이 어떻게 해서 뭐 공천을 받든지 무소속으로 하든지 출마를 진짜 강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조국이 출마하는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선에서 조국의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가 되겠죠. 이슈가 되면은 더구나 지금 민심이 좋지 않고 뭐 몇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총선에 조국의 출마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선거에서도 이기기 어려운, 이재명이 그때까지 이 민주당을 이끈다고 쳐도 자 그런 상황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은 대선 패배 이후에 서서히 무너져 왔는데, 실제로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낙연과의 경선 시점, 그 이후부터 서서히 무너져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고 법원의 재판도 진행 중에서 법원 판결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의 속도보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는 그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버텨도 지금은 버텨도 내일 위원총회 뭐 여기서도 뭐 버텨도, 그리고 이낙연이 귀국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도, 본인이 정치적 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도 총선 전국에서는 소멸될 가능성이, 이재명의 그 존재가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중심에 조국이 들어앉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